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시 클래스에서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시험을 노리고 가셔야 될 여러분들께서는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은 더 이상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우정서기보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과거 기능직 시절, 다시 말해서 계리직 시험은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정서기보 시험입니다. 일반직과 똑같은 스타일로 공부하셔야 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거를 간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셨을 거고요. 제 강의를 듣고 지문이 길어질 거다, 또 이게 일반직처럼 바뀔 거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각인했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는 생각 가지고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정서기보 계리 시험의 특징은 뭐냐? 자, 계리직 9급 기능직이었고 중시 연령층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여성 비율이 높았다. 이게 지금까지 계리직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6년도 7월 달에 본 시험은 이제 우정서기보로 처음 시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2회 우정서기보 시험을 지금 대비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우정서기보, 그래서 9급 일반직이 됐다라는 거.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능직 시험에 공부를 하셔가지고는 이게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시 연령층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약했고 점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2016년도 시험에서 아무래도 시험의 난이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 하셨을 거고, 이제는 이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의 내 경쟁자들은 30대 중후반, 40대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 전략으로 가지를 않는 이상은 앞으로 이 우정서기보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까지 기능직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봐왔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가닥이 이게 일반직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1년에 한 번씩으로 시험을 볼 가망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발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이거를 과거의 기능직 시험처럼 공부를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희 고시 클래스 사이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 우정서기보 시험에 대한 2016년도에 적중률 표시를 좀 해드렸어요. 저는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아마 뭐 타 학원에서 뭐 우금에 100% 적중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는 근거 제시는 못 합니다. 왜? 자, 우금이라는 과목은 어차피 규정집이니까 그 책을 다 읽어줬다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100% 적중했다 뭐 했다 하는데 과연 그게 적중입니까? 제가 강의를 처음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대강 읽어드릴 건데 다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나올 가망성이 높습니다를 좀 찍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은 지문으로 나올 가망성이 높습니다, 뭐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그대로 지문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제가 적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18문제 중에서 16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두 문제가 틀렸어요. 자, 이 두 문제 틀렸는데 이거 어디서 틀렸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령에서 나온 거 하나 딱 틀렸어요. 근데 나머지 세 개 지문은 제가 다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간에 이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알아두십시오 하는 부분에서 결국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반만 알아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18문제 중에서 16문제를 맞췄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맞출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 우정서기보 시험이 되면서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과거처럼 중요 부분, 핵심, 다시 말해서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요 뒷부분에 있는 그 다음 부분 좀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이 길어졌다라는 거. 이 지문이 길어졌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이 길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옳고 그른 것을 고르시오 쪽으로 문제의 방향은 다 바뀌어갈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좀 제대로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번 16년도 7월 달에 봤던 시험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건데, 제가 이 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은 계속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1회, 2회, 3회, 4회에 봤던 기출문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5회 계리직 시험, 다시 말해서 우정서기보 1회 시험에 있는 기출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우편 및 금융상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득점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시험 과목이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이에요. 과거 제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여기서 점수 몇 점대가 좀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이 전략 과목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점수가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 보통 85점에서 90점대는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에 컴퓨터 일반 80점에서 90점대 나와줘야 돼요. 자, 컴퓨터 일반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 시험에서 상당히 뭐 조금 헷갈리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과목을 잘 모르지만 이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절대 문제 난이도가 높았던 거는 아닙니다. 높았던 거는 아닌데 유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의 유형이 달라지고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90점대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왜? 같은 시간을 공부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 가장 좋은 과목은 역시 우편 및 금융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 여러분들은 키포인트를 주고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처럼 뭐 이거 어차피 개정이 되니까 뭐 3개월 남기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헛소리에 제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해보셨던 분, 경험해보셨던 분들은 딱 느끼실 거예요. 우편 및 금융상식 보시면 교재만 해도 거의 한 400~500페이지 됩니다. 뒤에 법령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3개월 만에 그 책 읽고 90점 맞겠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거처럼 이제 암기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왜? 암기만 해서는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암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고 지문이 길어지는 것도 커버를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용어를 해설하느라고 뭐 별 쓸데없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얘기,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떤 분들은 뭐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어를 확실히 이해하신 분들은 문제 풀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책 읽어줄 거면 뭐하러 강의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과목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 근데 이 우정서기보 시험에서 나는 합격하겠다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도 점수대를 과목별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편 및 금융상식 과목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도 한번 이거를 좀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달라졌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편 및 금융상식 과목의 특징. 과거에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이다. 왜?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고 공부 시간을 좀 적게 할애를 해도 점수를 딸 수 있다.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입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달라졌느냐? 시간 투자가 그만큼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과목 공부하고 또 어쨌든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준비를 하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병행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 쉽다라고 생각했던 과목에 4시간 많이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내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해서 합격할 것이냐를 선택을 잘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은 전략 과목입니다. 다만 과거의 개념과 달라진 전략 과목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규정집이다. 그렇죠.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법령을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했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법령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몇 번을 읽어드렸고 법령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틈내서 꼭 읽어보십시오.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16년도 시험에서 법령에서 문제가 하나가 딱 나왔죠. 이거는 규정집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법령에 있기 때문에 문제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법령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3개 지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라면 답이 그거다로 찾을 수는 있었겠죠. 네. 그렇게 유추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내용만 딱 놓고 보면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그만큼 법령이 중요해진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문제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령도 여러분들 절대 그냥 넘어가셔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공부의 양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우정서기보가 이제는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쉽다. 제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이거 이상 쉬운 과목이 없어요. 왜? 그냥 읽으면, 암기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돌려서 나올 것도 없으니까. 다만 이제는 어떤 분들이 쉬워진 거냐 하면 이해를 하고 암기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되게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냥 과거처럼 암기만 하신 분들은 지문이 길어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쉽다라는 얘기는 이해하고 암기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정직한 과목이다. 왜? 돌려 나오는 게 없잖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지문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과목입니다. 정직한 과목은 맞는데 이거는 과거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의 특징은 뭐냐? 지금도 정직한 과목은 정직한 과목인데 어디가 틀려진 거냐면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기본 내용 이거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뒷 파트 부분에서 조금 나왔던 부분 쪽에서 지문으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전략 과목, 규정직, 쉽다, 정직한 과목이다. 이거를 다 합쳐보시면 결국 여기서 나는 무조건 점수 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합격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 잘 맞아야 되고 고득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득점을 가기 위한 학습 전략으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냐? 첫째, 정확한 용어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거는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서로.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 암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규정집, 법령 다 암기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만점 맞습니다. 자, 이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육법전서 다 외우면 판사, 검사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되느냐? 정말로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대로 그 위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강의를 할 때 교재 당연히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다를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대신에 찍어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란 얘기죠. 그럴 때 대신에 제가 강의에서 좀 많이 하는 게 뭐냐?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 긴 지문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다회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요. 자, 다회독을 하라고 했더니 나는 딴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읽어봐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시험 보지 마셔야죠. 시험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하시려면은 어쨌든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회독을 하는데 제가 지금 꼭 구태여 그 책을 다 외우셔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여러 번을 읽다 보면 암기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책이긴 해요. 재미없는 책이긴 하지만 자꾸 읽으셔야 되고 이거를 구태여 내가 뭐 시간을 내서 몇 시간씩 공부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이동 같은 거 하실 때 또는 잠깐 시간 나실 때 하다 안 되면 제가 다음에 이제 예습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화장실 가셔서 몇 분이라도 읽어보시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회독, 이 회독수를 늘리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거는 3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하고 교재를 3회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때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보고 말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자꾸 실패를 하는 거고 강의가 어쩌네 교재가 어쩌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회 해보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그럼 뭔가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이게 4회전 5회전 돼버리면 당연히 여러분 합격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제 강의 듣기 전에 무조건 예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예습 안 하시면요. 강의 이해 절대 못합니다. 근데 예습하라고 그랬다고 그거를 쭉 읽어보고 모르는 거 뭐 네이버에서 다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는 건 체크만 해두세요. 제가 어차피 강의할 때 다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근데 왜 예습을 해와야 되느냐? 예습을 해와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재미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뒤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습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시간 내서 또 내가 다른 거 공부하기도 바쁘고 한데 이거 예습까지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화장실에서 뭐 하십니까? 책 들고 가서 책 읽으세요. 밥 먹고 나서 여기 담배 피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피러 가실 때 책 들고 가서 담배 피면서 이거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실 때 옆에 책 켜놓고 우아하게 책 보십시오. 딴짓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습하시란 얘기예요. 특별히 시간 내서 예습하고 뭐 이러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 강의를 보시면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겁니다. 목차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 목차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란 얘기입니다. 뭐 짧은 거는 뭐 한 서너 페이지 될 거고 긴 거는 한 10몇 페이지 될 겁니다. 그거 읽어보는데 몇 분 걸립니까? 1, 20분이면 다 읽어봐요. 그것만 하고 들어오셔도 여러분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좀 철저하게 해오실 수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확하게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이것만 좀 철저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근데 이 출제 비율이 왜 이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냐 하면 골고루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처럼 어느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파트는 거의 안 나오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이렇게 4파트로 나눠집니다. 이 2개를 묶어서 우편상식이 되는 거고 금융하고 보험을 묶어서 이제 그 금융상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편상식이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우편, 국제 우편은 나눠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우편 쪽에서 좀 비중이 조금은 높아요. 국내 우편 쪽에서. 특히나 16년도 시험에서는 국내 우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은 상당히 약해졌고요. 이 국제 우편 결국 나오는데 결국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EMS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네. 제가 EMS에서는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 파트 쪽에서는 제가 예상을 조금 빗나갔던 거는 보험이 한 문제 정도 더 많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금융이 한 문제 정도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골고루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할 때 키포인트 하나.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럼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금융보험 일반적인 설명들은 솔직히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금융상품. 이 상품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금융상품 저한테 있는 지금 기본 강의 무조건 다 그냥 보십시오. 보시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금융상품의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문으로라도 언급되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너 문제 이상은 꼭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는 현재 팔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정이 된 다음에 제가 상품에 대한 강의 별도로 다 해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저희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그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상품 강의 별도로 다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별도로 이건 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본 강의에 있는 금융상품을 아예 듣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들어두시면 이런 맥락으로 상품이 형성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느 상품이든 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 다음에 변경이 된 상품을 보시면 암기가 빨라지고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개정되니까 개정된 부분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정서기보 시험 절대 합격 못합니다. 예, 그 부분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멋있게 보이느라고 그냥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금융보험 파트, 우편 파트로 나눴을 때 아까 그 표입니다. 예, 근데 좀 거의 4등분이죠. 예. 어떤 시험은 어떤 과목 시험이든 간에 이렇게 4등분 나오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합격하지 않습니까?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자, 영어 2문제 빼고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영어가 자신 있는 분들도 있고 자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가 난 도저히 자신 없다.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18문제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에서 나와 있는 문제를 만점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엉뚱한 데서 문제를 꼭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우편 및 금융상식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까지 자신 있는 분이라면 100점도 노릴 수 있다는 과목이에요. 만약에 이게 100점을 나와버리면 컴퓨터 일반이나 한국사가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면 합격엔 여러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막 내가 다 외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강의를 반복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회독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 절대 놓치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제가 쓸데없이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꼭 봐두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 철저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